갈지자입니다. 마침표는 없다가 아니라 끝없이 지연된다. 마지막 편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길어서 이어서 오늘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내 혼자 시작했다 끝냈다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보는 거 얘기했죠. 새삼스럽게 봐야 된다. 그리고 바탕 속에서 모양이 생성된다는 거, 그것은 우연성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내가 무엇을 볼지, 예를 들어서 무대 속에 뛰어들 때 어느 방향에 누가 서 있고를 다 알고 무대 안으로 쑥 진입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미 볼 작정을 하고 거기를 들어서 목표 지향적으로 봐야 될 대상을 딱 직진한다는 것은 과정이 완벽하게 생략되는 것이고 바탕 없는 모양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무대에 들었을 때 완전 암전 소유고 내가 봐야 될 대상이 핀 조명 속에 있다고 칩시다. 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나머지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어두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그 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가는 방향 속으로 이렇게 가더라도요, 정말로 눈이 거기에 꽂히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면은 주변의 어둠이 나한테 쑥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과정이고, 이게 새롭게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신체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알고 있었던 어쨌든 몸은요, 쑥 바탕을 겪어야 우연히 뻑 솟아오르는 거죠. 근데 이걸 잘 안 해. 이걸 잘 안 해. 대본에 돼 있는 대로. 근데 이걸 가지고 전부 확대시킬 수 있는데요. 이 짤막하는 과정,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생략된 만큼 죽어버렸으니까 몸이. 그 죽은 몸이 직접 대면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몸이 다시 시동을 걸어서 살아나게 만든다? 어떻게 할 건데? 예. 그 다음부터는요, 억지에 연속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듣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보고 있는 날 또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봄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몸에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몸이 하는 일을 알기 이전까지는 내가 몸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짓불로 없다. 내가 내 몸을 모르는데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일상이죠, 그냥 그거는. 일상의 진부한 움직임을, 습관적 움직임을 보려고 우리가 과연 스크린이나 작품하고는 달리 말이죠. 적어도 연기적인 측면에서 갈까요? 그럼 나도 하게. 그래서 조셉 차이키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참 듣기에 말도 안 되고 모순 같지만은요. 저는 자꾸 되새겨봐도 마치 루이스 웨인이 번개를 본 것처럼 아무도 못 보는 나를 보고 듣는 나를 듣는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상황 얘기인데 상황을 우리가 대충 짐작하잖아요. 혹은 이 장면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요. 쭉 이렇게 판단 속에서 연기를 하기 마련이죠. 그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냥 내가 상황 속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물로 조각된 어느 정도의 몸체를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몸 자체가 내가 인물의 시선으로 어떤 조정이 된 어떤 변화된 몸 자체가 상상되는 상황 속에서 그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한 상상도 허구 아닙니까? 연기 자체가 허구의 공간에서 노는 거니까 그 안에서 몸은 실제다 말이야. 실제로 상황적인 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래, 위급한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들어가서 위급하다 생각만 하면 뭐예요? 몸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몸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몸이 상황적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 상황적 몸이 어쩌면은 상황을 만든다, 창조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란 어떻게 보면 허구 세계에서는 딱히 정해진 게 없다. 그거야말로 허구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보면은요, 지연되는 결단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훈련에서도, 자기 훈련에서도 이게 훈련인가? 글쎄, 좀 스스로 좀 연기를 위한 사전 어떤 자기 수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상황적인 몸을 예로 들자면요, 그걸 비유하자면은 피아노 있죠. 피아노를요, 보통 한 6개월 되면 조율서 불러가지고 피아노 조율을 다시 하잖아요. 꼭 이런 거하고 같아요. 피아노가 지가 알아서 조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게 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조율서가 온다는 것은 인격체의 힘이라면은요, 비유컨대 피아노 자체는 몸이죠. 피아노가 스스로 조율하도록 나는 지켜봐라, 뒤따라가라. 그래야 피아노가 조율되는 것을 자기가 송두리째 알 수 있다. 내가 날 안다는 것은 바로 그의, 특히 연기에서 내가 날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인물화되고 있고 어떤 상황적인 몸으로 거듭나고 있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미리 예단해서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사기가 없어요. 그러고요, 본인이 그러고 있으면요, 보는 사람 애도 다 압니다. 왜냐? 몸은 못 속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토대 위에 뭐 훈련을 하든지 호흡 훈련을 하든 링클레이트를 하든 해야지. 그리고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데, 잘하는 배우요, 멋있는 배우요, 좋은 배우요, 직접 안 가봤지만 딱히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만의 연기를 위한 연기가 아닌 것,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들 늘 하지 않고 대비해 될 수 있나?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자기만 자꾸 쓰면요, 일상적인 습관 속에 있는 몸만 자꾸 쓰면요,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조용하게 나르시시즘에 빠지고요, 시끄럽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본인은 그걸 몰라요. 이런 걸 착각이나 오해라 그러죠. 우리 흔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좀 꽤 있지 않나? 이 역할을 맡은 저 역할을 맡은 어쩌면 저 사람은 똑같이 뭐 그런, 근데 그게요, 해석의 차이나 뭐 연기력이 이게 아니라요, 저는 몸을 현상학적으로 던져놓을 줄 모르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는 능동이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기는 수동입니다. 연기는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것이다. 굉장히 비급한 태도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능동적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의식이나 지성이나 이런 판단이나 이해의 힘을 동반하는 우리의 인격체라는 그 동물과 구별되는요, 인간만의 인간성, 이 속성이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뒤로 싹 빠져버리고 몸이 전면으로 나올 때, 이때를요, 연기의 능동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흔히들 평론가들이 주로 많이 쓰는 수행성이라는 것도 있죠. 저는 그거보다는 의식의 수동화, 몸의 능동화, 이것이 연기의 골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바꾸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냥요, 읽으면 돼요. 이거 마을 가서 봐.
그래서 기초훈련이나 뭐 연습이나 돌을 닦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내 혼자 뭐 하는 것은 알렉산더 테크닉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허구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허구를 좀 가져와서 거기에 현재 움직이는 나의 이 습관적인 몸에다 비빔밥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딱히 뭐 어떤 희곡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타자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자꾸 실험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연기는 이런 측면에서 행동이 아니다, 반응이다. 반응은 자극을 먹고 산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반응의 다른 일입니다. 왜 행동이라고 얘기하기 싫으냐, 이 언어가 주는 이상한 마취가 있어요. 연기는 행동이다, 행동하라. 사회 혁명가들한테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혁명가들도 보면 행동하는 게 왜 합니까? 어떤 데서 자극을 받았잖아요. 혁명을 일으켜야 될 근거를 제공을 해주니까 혁명하는 거지. 알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혁명하나? 행동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어쨌든요, 반응입니다. 반응은요, 자극을 먹고 살고. 행동이 하는, 궁극적으로는 행동하죠. 행동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란 것에 자꾸 스스로를 마취시키다 보면은, 의욕이나 욕심이나, 되지도 않은 어떤 이상한 열정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연기에 열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아직까지 배우가 안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열정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 힘에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은 연기를 왜소하게 만들고, 몸을 흙으로 만들어버리고, 연기의 어떤, 문화적 감수성 속에서 자라온 연기의 어떤 그런 역사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다. 그리고는, 물론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 없는 것이고 새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거기에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매너리즘이나 나르시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지함을 살아. 무식한 놈 못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있습니다. 배우한테는 정말 약이 되는 말이에요. 예, 물론 정말로 무식하고 정말로 몰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인 천진난만함을 사는 어떤 방법론을 자기 스스로 몸을 통해서 개발하고 반복해보고 하는 것이 저는 역시 몸 우위론 연기론을 역설하는 편이거든요. 팀 버튼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말로는 우리나라 기와짱 이런 거 옛날 너무 미학적으로 멋있고 그래서 어떤데 알고 봤더니 자기 전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영화 선전을 위해서 왔죠. 둘 다겠지 뭐. 그런데 팀 버튼 아시죠? 가위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걸 만든 감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요, 나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 버튼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요, 천진난만한 시선, 내가 아닌 다른 나 몸이랑 중요한 게 있잖아. 여기에 신뢰를 가득 묻어버리는. 그래서 얼마나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요, 훈련을 통해서인지 타고난 건지 모르지만요, 던져버려지고 그냥 이렇게 온몸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중심이지 결과 중심이 아니란 것. 결과 중심으로 가면은 몸은 삭제돼 버린다.
몸이 삭제된 연기는 왜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희곡 있고 대본 있고 시나리오 있고 다 있을 거니까 차라리 그거 읽어라. 영화는 물론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스크린은 편집도 하고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집중해서 딱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나 특히 라이브는요, 그야말로 발가벗은 채 온몸 전체로요, 송두리째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화를 하더라도 여기 연극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과학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응용과학이 나왔지, 너다들씩 뭐 카메라 연기 따로 혼자 나왔나요? 그래서 자꾸 카메라 연기 따로 있고 연극 연기 따로 있다는 말에 일부는 동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혀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토대가 여기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연극이 라이브가 바탕이 돼. 그래야 모양이라는 가지각색으로 만드는 스크린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리얼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배우가 인물을 연기했다라든지 그 인물을 살았다 심한 경우에는 무슨 말이야 이게? 절반이 진실도 아니에요. 이거는 배우는 인물을 살지 못합니다. 배우는 배우를 삽니다. 그런데 인물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오로지 몸의 변화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가 그 인물의 의식 세계에 이식 수술하나? 됩니까? 안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히스테리를 연기한다고 칩시다.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내가 돈키호테 연기해서 끝나면 돈키호테 됩니까? 아니죠. 그 얘기는요, 이러한 과정을 치열하게 몸을 통해서 허구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 그리고 이런 경험은 그래서 매력적이죠. 배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배우가 인물을 살았다기보다는 이해했다는 것이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 배우일수록 인간성에 대한 팔레트가, 이해도의 팔레트가 그렇게 넓어지잖아요. 배우란 직업이 멋있는 건 그 이유입니다. 백날 연기를 해도 아주 지 나쁜 인간성을 못 버리는, 연기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요, 자기 것만 자꾸 써서 그래요. 이런 인물, 그리고 좋은 배우가 되려면은 역할을 파격적으로 바꿔가면서 해봐야 됩니다. 하나로만 자꾸 써야잖아요. 그건 조만간 배터리 다 따라버립니다. 잘 해도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연된 미결단이란 것은 결국은 충족되지 않는 결핍이 인간의 존재에 어찌할 수 없는 근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이 배우는 몸을 중심으로 한 미결정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린 배우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이건 보는 사람, 관람객에 대한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런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연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저는 제가 아는 바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할 수 없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